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미분과 적분의 계산관계 전체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많이 듣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리송한 미분과 적분의 계산관계,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미분과 적분을 기본적으로 배운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간단한 계산법을 배울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도대체 왜 그런 계산이 성립하는지는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미분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떤 함수 fx의 순간 기울기들을 표시하는 함수 fx를 찾는 거죠. 그런데 적분에서는 이해가 특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적분법을 배워서 부정적분이나 정적분을 하는 법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2x를 부정적분해서 x제곱 더하기 c로 만드는 계산법 정도는 쉽잖아요. 그래도 이런 계산이 왜 성립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정적분이 성립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적분 계산이 성립하는 이유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분의 계산과 적분의 계산 전체가 서로 연관되는 관계는 금방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수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항상 모든 계산들의 연결관계가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동영상은 바로 그걸 설명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설명법은 제가 거의 20년 이상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설명법입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느낌이 오도록 이해하는 출발점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의 값을 y값으로 나타내는 어떤 다른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 값을 여기에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수치로 나타내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두 함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함수가 이 함수를 적분한 건데 일단 그 적분 관계를 모른다고 하고 그냥 이런 관계의 두 함수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정확히 다시 말하기는 하지만 표현을 바꾸고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서 말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미분과 적분의 계산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가장 정확한 수학의 설명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계산의 필연적인 힘은 동어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요. 일단 이 두 함수를 간단한 함수로 예를 들었습니다. 더 복잡한 함수를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똑같으니까 간단한 이 두 함수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길이나 수치에서 정확히 그려진 그래프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손으로 그리지 않고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컴퓨터로 정확히 그려진 거라는 말입니다. 밑의 함수의 면적을 위 함수의 y값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면적을 크게 잘라도 성립하고 작게 잘라도 성립하는데 일단 크게 자른 경우를 봅시다. 예를 들어 이 면적을 생각한다면 그 값은 1입니다. 왜냐하면 밑변이 1, 높이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면 2, 그런데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2분의 2는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에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면적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이 면적을 계산하면 4가 나옵니다. 밑변이 2이고 높이가 4. 그래서 곱하면 8. 근데 삼각형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4. 면적이 4가 나오죠. 역시 이 값도 여기에 수치로 나타냅니다. 면적을 더 잘게 나누어서 따져봐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 면적을 따져보면 확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면적을 따져보면 가로가 0.4, 세로가 0.8, 곱하면 0.32가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은 0.16이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값을 보면 0.16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가 0.2니까요. 이 정도면 0.16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떤 면적이겠습니까? 이 면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증가량입니다. 이만큼의 면적이 더 증가했다는 거죠. 이 면적은 이것이고 이 면적은 이것이며 이만큼에 대한 면적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만큼에 대한 면적이고 이것은 이만큼에 대한 면적이며 이것은 이만큼에 대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가량이듯이 이만큼에 대한 이만큼의 증가량이 증가율이죠. 이 모든 것이 이 폭이 아무리 작아져서 그 폭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폭이 거의 0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에서 이 폭과 이 폭 역시 거의 0이 되고 이 증가율은 순간 기울기가 됩니다. 이것이 곧 미분입니다. 즉, 이 순간 기울기가 이 직선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직선이 아니라 면적인데 이 폭이 극한으로 0에 수렴하므로 사실상 직선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함수를 구할 때, 즉 미분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간다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지금 제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순간 기울기의 값이 직선이나 다름없는 면적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폭이 0이 되면 이 높이가 곧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적분은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자면 이만큼의 면적이 여기서 이 크기이고 이만큼의 면적이 여기서 이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이 함수의 위에 있는 함수의 값, 즉 y 값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출발점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위의 함수가 밑의 함수를 적분한 것, 거꾸로 위의 함수를 미분한 것이 밑의 함수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미분한 값들을 다 더하면 왜 면적이 나오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만큼에 대한 면적은 이 값이고 이게 이 면적입니다. 또 이만큼에 대한 면적은 이 값이고 이게 이 면적입니다. 이 각각이 곧 면적의 증가량이죠. 이 증가량이 각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 기울기의 y값인 이것과 이 기울기의 y값인 이것을 더하면 이 크기가 나오죠. 이게 전체 면적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 폭이 아무리 작아져서 그 폭이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더라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폭이 거의 0이 되어버리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더해야 하는 값들이 무한히 많아지게 되고 동시에 이 부분에서 값의 변화가 완벽한 곡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함수의 모든 부분에서 성립하죠. 정리를 해보면 이 함수가 만드는 면적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하는 함수가 이 함수입니다. 즉 이것이 생각의 출발점이었죠. 이 단계에서는 두 함수 간의 계산법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함수의 관계를 정해놓고 나면 위의 함수를 미분한 것, 즉 각 지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한 값이 밑의 함수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의 계산법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법을 찾아내는 방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적분의 계산법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즉 미분 계산법은 극한을 써서 찾아내는데 적분 계산법은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해서 찾아내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분을 거꾸로 계산한 것이 적분이고 적분 과정을 거꾸로 한 것이 미분입니다. 이렇게 미분과 적분은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책에서 각각에 대한 설명을 보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분에서는 순간 기울기가 나오고 적분에서는 구분 구적법이 나와 버리니까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고 같은 용어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고민해서 찾아낸 설명법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